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프스 유성재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창식입니다. 우리 김 원장님과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그 흉터 치료 시리즈의 마지막 의사가 직접 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드름 흉터 치료를 레이저로 하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주베룩 레니스나 쓰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의사가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손으로 하는 것 선생님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우선 서브시전, 우리말로는 피하절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서브시전이라는 시술이 있겠고요. 도트필 또는 크로스라고 하는 일종의 박피 시술이 있습니다. 부분 박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도트필 크로스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숄더링이라고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트리밍이라고도 하는데 부분적으로 좀 레이저로 깎아내는 그런 시술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 정도가 우리가 의사가 직접 손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숄더링 말 그대로 어깨를 이제 깎아낸다는 뜻인데요. 자, 원장님께서는 숄더링 어떤 레이저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는 CO2 레이저를 이용을 하고요. 숄더링이라고 하면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페인 흉터가 있는데 그 흉터의 종류 중에 각진, 박스 형태의 흉터, 박스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각진 흉터의 모서리를 좀 깎아줘서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시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CO2 레이저를 사용해서 모서리를 깎아주면서 흉터가 주변 피부와 부드럽게 연결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원장님은 어떤 레이저를 사용하시나요?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업약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숄더링을 하고 있는데요. 어깨 부분을 깎아내는데 업약은 이제 빔 사이즈 크기를 조금 조절할 수 있어서 조금 더 과감하게 깎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장님들이 가장 손에 익숙한 방법으로 CO2도 역시 여러 가지 반복돼서 하면 업이랑 다 비슷한 방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는 턱이 있는 부분을 깎아낸다. 이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지난번 두 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프락셔널 레이저 주베룩을 써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턱이 딱 경계져 있는 이런 인위적인 부분은 사실은 뭔가를 채우는 걸로 안 돼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의사가 손으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 땀 한 땀 깎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치료로 서브시전, 흉터 아래를 바늘로 끊어준다고 하던데 네.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서브 시전 영어죠. 말을 풀어보면 서브 밑에라는 뜻이고요. 시전 끊어준다는 뜻이잖아요. 미세한 바늘이나 어떤 노코니들 같은 조그마한 칼 같은 걸 써서 밑에 있는 부분을 이제 끊어주는 건데 아시겠지만 여드름 흉터라는 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손톱으로 끓긴 흉터랑 다르게 일반적인 흉터보다는 치료가 어려운데 그 이유가 몇 년 동안 걸쳐서 염증이 생기고 회복되고 염증이 생기고 회복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흉터 바닥이 되게 단단한 그 콜라겐 번들들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의사가 직접 손으로 그 섬유 밴드들을 좀 끊어줌으로써 흉터가 위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브 시전은 진피내로도 할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원장님 그 서브 시전도 또 방법이 몇 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서브시전을 하는 바늘도 원장님들마다 사용하는 크기나 깊이나 다를 텐데요. 우선은 서브시전은 어느 정도 깊이로 하는지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흉터가 조금 얕게 파여 있다면 역시 서브시전도 좀 얕게 좀 하는 편이고요. 좀 깊게 파여 있으면 좀 깊은 층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예를 들어 복합적으로 여러 층으로 서브시전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있는 단단한 조직을 끊어주면서 거기에다가 어떤 약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콜라겐이 차오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흉터를 올리는 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시전은 선생님 따라서 바늘로 쓸 수도 있고 조금 깊은 층은 우리 필러 때 많이 쓰는 캐뉼라를 이용해서 끊어줄 수도 있고 아무튼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끊어줌으로써 올려준다. 그리고 끊어주는 행위 자체가 역시 미세 상처를 줘서 또 섬유아세포를 또 자극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TCA는 우리가 어떤 일종의 염산과 같은 산의 일종인데요. TCA 그때 어떤 부분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까요? 우리 흉터 종류 중에서 몇 참고 삼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박스 형태의 흉터도 있고 둥글게 넓게 파인 롤링 스카라고 하고 둥근 형태의 흉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스픽 스카라고 해서 이제 송곳 모양으로 뾰족하게
주로 이제 모공성 흉터라고도 하고 송곳 모양 흉터라고도 하는데 모공처럼 뾰족하게 파인 흉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다른 치료로는 크게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운 형태의 흉터입니다. 따라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말씀드릴 이제 TCA, 일종의 좀 강한 박피제인데요. 이걸 사용해서 모공성 흉터를 치료하게 됩니다. 원리는 원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구가 좁고 깊은 흉터인 경우에는 레이저를 사용한다든지 이전에 말씀드렸던 뭐 렌스나 같은 물질 효과 없는 건 아닌데 비교적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람 눈에 봐서는 프락셔널 레이저 쏘면 되게 점점점 많이 들어간 것 같지만 이걸 흉터 하나하나 입장에서 확대해서 보면 입구가 좁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레이저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입구 여러 가지 면에다가 직접 의사가 약을 발라주면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염증 반응은 레이저 한 개 빔에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계속 똑같은 반복된 말이지만 결국 여드름 흉터는 우리가 계획되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에 따라서 섬유화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을 쌓아간다는 그런 의미고, 역시 좁고 깊은 데는 TCA만한 게 없죠. 오늘 손으로 하는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의사 입장에서는 손으로 하는 거 사실 좀 힘들죠. 왜냐하면 레이저를 쏴서 기기적으로 쫙 하면 뭐 간편도 하고 금방 끝나는데 한 땀 한 땀 다 깎아내고 각각 부위에다 TCA 약 발라내야 되고 각각 부위에다 손으로 끊어내고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드름 흉터는 다른 질환과 달리 치료가 사실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좀 힘들더라도 한 땀 한 땀 직접 손으로 하는 거의 치료 방법은 결코 레이저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흉터라는 게 손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손만 하면 안 되겠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프락셔널한 방식의 레이저를 써야 되고 또 좋은 물질, 레니스나 주베룩도 써야 될 거고 TCA 써야 될 거고 각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여드름 흉터 있는 분들은 진짜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할 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치료를 많이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치료들을 좀 살펴보면은 좀 단순하게 좀 한 가지 치료만 한다거나 단순하게 레이저 치료만 받았다거나 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한 가지만 한다고 해서 꼭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레이저 치료만 받았다, 흉터 이제 차오르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도 그 흉터 하나하나에 맞게끔 여러 치료를 조금 복합해서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SNS상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여드름 흉터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직종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드름 흉터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항상 여드름 흉터 때는 의사 입장에서는 효과와 부작용을 위해서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흉터만큼이라도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1, 2, 3회에 걸쳐서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드름 흉터 우리가 100%는 아니더라도 치료를 하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이니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내원하시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펠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네, 창피부과 김창식 원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